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NBA 총 2경기 준비를 했고요. 내일 12월 30일자 경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연말에 바쁘시죠? 할 건 많고 시간은 짧고, 그래서 저 스분남도 이것저것 좀 모임도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방송에 조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그런 이제 그런 규칙은 잘 지키고 나서 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요새 같은 시기에는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워싱턴 대 시카고. 자, 그래서 워싱턴이 홈이고 시카고가 원정인데 둘 다 3패를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 득점, 원정 득점 확인하시고요. 아직 시카고는 이번이 첫 원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상대 전적 5경기를 봤을 때는 1승 4패로 역시 워싱턴이 좀 불리한 상황에서 일단 워싱턴의 그런 새로 들어온 웨스트브룩이 직전 경기에서도 하루 휴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워싱턴과 시카고의 데이터를 봤을 때 매번 1쿼터에서는 워싱턴이 좀 치고 나가다가 2, 3쿼터에서 좀 비등비등해지다가 4쿼터에는 시카고가 흐름을 잡으면서 주로 승리를 좀 챙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워싱턴 스콧 브룩스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웨스트브룩을 좀 아끼는 모습이죠. 그래서 올해 32세인 웨스트브룩을 좀 충분한 휴식을 줘가면서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올 시즌 워싱턴이 지금 3패를 기록 중인데 4쿼터에 항상 좋지 못한 경기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쿼터에 3패를 했을 때 모두 4쿼터에서 졌다. 심지어 프리시즌에도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죠, 라울 레토, 필라에서 온 라울 레토 선수가 좀 활약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인 아부디아 선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팀의 그런 흐름을 잘 이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상 시카고를 상대로 지금 현재 3패에 빠져 있는 3연패에 빠져 있는 워싱턴이 아마 웨스트브룩을 총 가동해서 대결을 할 건데, 직전에 그런 맞대결에서는 워싱턴이 그런 불리한 모습이고, 워싱턴이 득점은 15위고요. 전체 팀 30개 구단 중에 득점은 15위고 실점은 23위니까 뒤에서 7등인 거죠. 그리고 리바운드는 21위, 그리고 어시스트가 좀 괜찮네요. 어시스트가 7위로 볼 수가 있고, 시카고는 지금 실점이 28위, 거의 뒤에서 세 번째고 나머지는 다 17등입니다. 평균 득점, 평균 리바운드, 평균 어시스트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카고는 홈에서 개막 이후 홈에서만 3번을 이제 그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모두 패하면서 마지막 골스한테까지도 패하면서 어쨌든 홈에서의 첫 승리를 아직 맛보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시카고가 주전 의존도가 좀 심한 편인데 현재까지 기록으로 봤을 때 주전 5명이 평균 32분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팀의 멤버들보다 주전보다도 조금 더 혹사당하는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의 에이스 잭 라빈이 가드죠. 17.7점의 전체 평균 득점을 보이고 있는데, 라빈에 대한 그런 공격 루트와 좀 집중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턴오버도 많이 하고 있어요, 라빈 선수가. 그래서 팀 내 최다 턴오버를 기록하고 있고 좀 압도적으로. 그래서 너무 기대치가 높지 않나, 너무 공을 좀 많이 이쪽으로 몰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점이 28인데 골스가 꼴등, 그 다음에 휴스턴이 그 다음인데 이제 시카고가 그 이어서 실점이 많은 상황에서 주로 시카고가 실점이 많아지는 시점이 벤치가 나왔을 때입니다, 보면은.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로 벤치 멤버가 나올 때가 2쿼터, 3쿼터가 좀 주로 그랬다라고 데이터를 보면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전이 가장 많이 뛰는 팀 중에 하나지만 주전이 이제 벤치 멤버가 나왔을 때 실점도 많아진다.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상대 전적에서의 그런 이점, 그러니까 어쨌든 시카고가 워싱턴도 멤버가 좀 바뀌었고 시카고는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씩 바뀌었죠. 근데 워싱턴이 사실 이번 영입을 통해서 웨스트브룩이 들어온 것은 사실 강점은 사실이고 워싱턴이 정배를 받는 건 맞지만 쉽진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카고가 프랜이 6점인데 6점 정도면 워싱턴을 상대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워싱턴도 그닥 뭐 좋진 않거든요, 분위기가. 또 웨스트브룩이 좀 무리하게 공격을 좀 진행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러면 또 자멸하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가 초반에만 좀 1쿼터부터 좀 앞서 나갈 수 있다면 해볼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시카고 일단 사이드로 프렌으로 일단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NBA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이변이 상당히 많죠. 전체적으로 좀 다들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따뜻하게 보내야 되는데 춥게 보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마이애미 대 미러키. 그래서 마이애미가 홈이고 미러키가 원정인데 배당도 확인하시고요. 언어바 기준 좀 넣어보시고요. 자, 홈 득점 111점, 원정 득점 107점, 그리고 미러키 138점, 115점. 물론 이런 점수들은 지금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더 평균치로 찾아가겠죠. 근데 어쨌든 항상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 재작년, 올해 그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가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난 상대 전적 플레이오프에서 4대 1로 깨지면서 마이애미가 미러키를 깼죠. 그래서 마이애미가 앞서는 상황이고 개막 이후 첫 홈 2연승을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신인으로 이번에 드래프트로 합류를 했던 아치우아 선수가 키가 좀 크죠. 2m 8 정도 되는데 괜찮은 높이를 활용하면서 좀 더 득점과 좀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브래들리는 아직 한 경기만 뛰었지만 28분 동안 12득점, 1리바, 4어시, 2스틸로 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에이스 버틀러가 평균 17득점을 해주는 수비도 괜찮은 버틀러가 어쨌든 직전 뉴올 경기에서 시작 전부터 이미 조금 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출전을 했다가 그 뉴올과의 경기에서 후반전에는 아예 나갔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경기도 나올지 안 나올지 현재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이 감독의 말로는 이거달라 아니면 브래들리가 이 버틀러 자리를 대신할 거다라고 선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라인업을 보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경기는 이런 에이스가 빠진다고 봤을 때. 자, 다음에는 이제 미러키. 그래서 올해 9월 1일부터 시작됐던 그런 플레이오프에서 이미 4승 1패로 깨졌고, 그래서 복수를 할 시간이다. 버틀러도 자리를 비운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난 12월 28일 날 이틀 전에 뉴욕 닉스 홈에 가서 쿤보의 활약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깜짝 패배를 당해서 모든 배터들을 울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에이스 미들턴 역시 평균 16점 득점을 해주고 있는 미들턴 역시 이번 시즌 거의 26점의 평균 득점을 하고 있으면서 최대한 좋은 활약을 해주고는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 이 3점 슛 성공률이 지난 뉴욕 닉스 경기에서 18%, 좀 거의 40번을 던져서 7번밖에 안 들어간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패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어쨌든 미러키도 팀 변화가 좀 있었던 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블레소, 조지일, 매튜스, 로빈 로페즈, 이랴소바 등이 선수들이 조금 이제 팀을 떠났고 또 들어온 선수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팀이 지금 다시 좀 완전체로 좀 굳혀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 미러키만 너무 생각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어쨌든 지금 이것도 봤을 때 마이애미가 잘하는 부분은 수비랑, 그죠? 실점이 적고 어시스트가 많고 리바운드는 좀 잘 못했던 모습입니다. 미러키가 잘했던 부분은 리바운드를 잘했고 그 다음에 득점이 많았죠. 그래서 좀 약간 대조적인 둘의 모습이죠. 마이애미는 득점이 적고 미러키는 득점을 잘하고, 미러키는 수비가 좀 약한데 수비가 좋고, 그래서 조금 완전 둘이 스위칭 된 것처럼 반대의 그런 성향의 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픽은 당연히 마이애미 홈을 믿고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버틀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만약에 버틀러가 나오면 마이애미 프렌을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도 그만큼 바뀌겠죠. 이 기준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나온다 확정이 되면 그때는 미러키로 가는 게 조금 더 그냥 미러키 일반승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인 조합 픽은 오늘 저녁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 오셔서요, 스포츠 조합 픽, 스포츠 정보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